18호를 돌면 최소한 몇 분이 치셨어요? 아, 세 사람이 있어. 세. 김문기 씨, 예. 저, 예. 이재명. 세 사람이 있어. 그러면 18호를 다 도셨죠? 18을 다 돌았죠. 그러면 몇 시간, 한 5시간 치셨겠네. 한 4-5시간 걸리죠. 4시간 반, 5시간 정도. 옆에서 왔다 아니, 갔다 그러니까 재팬니스. 허벅지 다 꼬집고 있었어요. 기절했어요, 정말. 세 분 다. 세 명이 세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재밌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거 보고 계시면 기억나시죠? 이거를 기억 못 하실까요?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또는 운명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선거법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일방적인 진술이긴 합니다. 일단 주장이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김연아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본부장을 계속 모른다라고 할 때 예. 두 가지 표정을 좀 읽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모를까라기보다는 정말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표정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온 거, 김문기 씨가 자기 가족들에게 보낸 동영상이라든가 또 골프를 같이 쳤다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면서 예.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일종의 자기 체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나는 김문기를 몰라야 돼.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모른다가 아니라 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 저는 처음에 김문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저렇게까지 냉담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는 관련이 없고 예.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모르지만 저 사람 혹시 나 때문에 연관된 거라서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멘트를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똑같이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종의 몰라야만 하는 자기 당위성에 따라서 자기 체면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을 보면 예. 골프를 보통 4분이서 치죠. 예. 네, 근데 지금 저 팀은 3이 쳤다는 겁니다.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예. 4시간, 5시간 계속 같이 걸어 다닌 거예요. 그리고 뭐 모를 수가 또 없죠. 라운드를 더하기 위해서 역주행을 했다고 그랬다는 그러죠, 또? 거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거기서의 에피소드가 역주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일본말 하면서 일본 사람인 척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저는 뭐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정 몰라야만 한다. 나는 김문기를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자기 예. 체면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그중에 두 가지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 김문기 씨에 관련해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게 허위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는 게 굉장한 쟁점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유동규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진술한 건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른바 2015년 호주 라운딩이에요. 골프 라운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호주 골프는 사실은 다른 캐디가 없이 예. 각자가 카트를 끌고 다닌다고 했을 때 김문기 씨가 카트를 끌고 예. 뭐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같이 예. 일을 도우면서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 한 4시간 반 같이 쳤을 거고 그렇죠. 골프 친다고 다 그 끝나고 나면 사실은 뭐 외국에는 뭐 샤워 시설이 없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로 이어지고 예.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번 골프를 치면 6시간 정도
세 사람 혹은 다른 팀도 있었을 테니까 7명이 예. 같이 이동했다면 통상적으로 보면 모른다는 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예, 거죠. 예, 예. 오. 그래서 뭐 가령 뭐 솔직하게 상황을 보면 이재명 뭐 당시 시장이 이렇게 다른데 오비를 내면 공도 뛰어가서 주워왔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또 순서도 예. 했을 것이고 모를 수가 없어요.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로시 판사의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이다. 예. 계속 지금 논의하듯이 예. 기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세 사람이 10시간씩 있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모든 부분들 지금까지 상황으로 종합해 보면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예. 그 김문계 씨를 몰랐다는 것보다도요 골프를 안 쳤다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제가 어제 그 유동규 씨 그 골프 관련 진술 중에도 주목했던 거는요. 예. 이재명 당시 시장이 2010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 전임 시장 국민의힘 계열 전임 시장이 재정을 아주 방만하게 그 썼대요. 부채가 어마어마했다 네, 그러죠. 집을 유예 그 모라토리엄 예.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골프 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 모라토리엄 선언한 시장에 골프 치러 다니다 걸리면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예. 뭐 그냥 굉장히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못 친 거예요. 못 치다가 이제 오랜만에 저기 가서 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호주에 가서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원래 저기 출장에 동행한 그 성남시 관계자들 11명인데요. 예. 9명은 성남시청 사람들인데 딱 2명만 성남 도계공 사람인데 원래 김문기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정진상이 그 김문기로 그 멤버 체인지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골프 칠 때도 이 도계공 멤버 딱 두 사람 유동규, 김문기하고만 같이 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장 목적이 트램이라고 그 노면 전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계공원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리고 김문기 씨가 보면 엄청 준비를 해갔대요. 골프공도 여러 개 사가고 뭐 골프 장비 뭐 등등. 예. 그 나중에 사진 찍은 그 이재명 그 시장 거 뭐 보면 여기 모자에다 뭐 골프공 이렇게 올리는 뭐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치고 싶었던 골프를 몇 년을 참다가 저기 가서 친 건데 김문기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걸 기억을 못 하겠는가? 근데 골프를 안 쳤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골프 얘기를 굉장히 자세한데 이게 사실은요. 그 인물, 고 김문기 씨,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쟁점인데 그거의 어떤 증거, 주장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2015년에 호주 골프 라운딩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역시 이것도 어제 이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먼저 이걸 어떤 설명을 좀 꺼내놨죠. 그러고 나서 나온 반응인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김용 관련 재판인데요. 변호사 통해 유동규의 접촉 시도 배우가 김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그러니까 유동규 씨 주장은 그래. 가짜 변호사다. 자기를 도우려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뭔가 사항을 파악하고 다른 곳에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검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시점에 김의겸 의원과 이 변호사들이 뭔가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10월입니다. 요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당시 국정감사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유동규의 반응이 이겁니다.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아까 중앙지검장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유동규 씨는 확신을 가지고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라고 유동규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회유를 한다?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달리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과 달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감사에서는 이 회유의 방향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 뒤늦게 나온 건데 이 법정에서 검찰 쪽이 몸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변호사 2명 있어요. 근데 유동규 씨를 위한 변호사로 좀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에 김의겸 의원과 통화했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회유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이게 회유서를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반응을 보이는 게 이거 가짜 변호사가 지금 내가 선임 의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남들한테 알려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거 좀 뭐가 복잡해지는데 이거 무슨 상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복잡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왜 검찰이 이런 그 유동규 회유설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하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검찰이 이제 재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저는 재판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김용 부원장 사건 재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 속에서 뭐 가짜 변호사 우는 이것은 검찰이 여론 재판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예.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소위 이른바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구조위원회가 한 20-30명이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유동규, 김용, 정진상 등등의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좀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연락하고 또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동규라고 하는 한 사람, 소위 말 그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데 예. 불구속된 상태에서 원 없이 뭐 대하 드라마를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 유동규 씨 진술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여론 어떤 재판 형식으로 예. 몰고 가려는 하나의 의도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연아 전원님.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엇갈리는 거죠. 검찰 쪽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짜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유동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반면에 여기 김용전 부원장 측에서는요. 유동규는 이미 자백한 상황이라서 무슨 염탐이고 뭐고 없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근데 저는 왜 민주당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를 지원해야 되죠? 아, 관련이 없다면서요. 예, 그리고 저 사람 다 거짓말하는 거라면서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왜 저 사람들을 변호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먼저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유동규 씨한테 처음에 뭐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해서 정진상 씨가 지도를 했잖아요. 구속될 당시에. 예.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계속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유동규 씨가 검찰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저걸 물어볼 권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유동규가 흔들리고 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국정감사에 물어본다는 핑계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서 이게 아니냐 그러고 이제 그때 검사를 떠보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이 회유설은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은 검찰이 아니에요. 예. 예, 김의겸 의원이었고 검찰은 그것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예. 유동규 씨가 변호사 없이 수사받고 싶다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예.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실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는데 지금 민주당은 조금 말이 막히다 보니까 앞뒤 순서를 바꿔서 예. 지금 오히려 본인들의 받아야 되는 질문을 역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놓고 검찰이 회유를 하려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변호사들이 회유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 뭔가 설명이 좀 됐고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뭐 유동규 씨와 관련된 주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